CVS 등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LA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8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11개 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오늘부터 대형 약국 체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소매약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CVS와 라이레이드 150여 지점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의 백신 접종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 종사자,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등에게만 접종이 가능하며 각 약국 체인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두 약국 체인은 초기 백신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추가 물량이 점차 확보되면 주내 모든 지점으로 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VS와 라이레이드 외에 조만간 알버슨과 파빌리언스 그리고 랄프스 등 대형 마켓 체인 내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층 가운데 지병이 있는 주민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지켜진다면 대면 수업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며 학교를 다시 오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는 손 씻기와 주기적인 살균 소독, 감염자 역학조사 시스템 등이 강조됐으며 코로나 확산 정도를 색깔별로 구분해 이에 따라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CDC는 이번 지침은 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열기 위한 로드맵일 뿐이라며 대면 수업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100일 이내에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들이 안전히 오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신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A의 한 육류 가공 공장에서 수백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버논 지역에 위치한 육류 공장 파머존에서 직원 중 8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직원 중 절반가량이 감염된 셈이며 현재까지 LA 내 직장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가공업체 스미스필드 푸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직원에게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등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장 대부분의 직원이 가입한 식품상업노동조합 UFCW는 방역 수칙이 일관성이 없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은 지난 11월 잇따른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스미스필드 푸드에 58,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식당 실내 영업이 다시 허용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주요 수치가 감소되고 있다며 당초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허용할 계획이었던 실내 영업 재개를 이틀 앞으로 당겼습니다. 뉴욕시 실내 영업이 중단된 지 2달 만에 허용되면서 업주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뉴욕 일대의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와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실내 영업이 중단된 지 2달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사실상 야외 영업이 힘들었던 업계 종사자들은 경기 회복에 한껏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Anything that can bring in more business and help our workers. I'm so glad to be inside because it's so cold. I missed it and I'm excited. 여전히 최대 수용 인원 25%와 영업시간 제한은 매출과 운영에 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뉴욕주와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어 지역 경계에 위치한 식당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I have a Nassau County zip code. I'm just city line. It's tough, but we're all getting into a better place now. 뉴욕 요식업계는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에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술집과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지만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가족 간의 모임도 자제하면서 설 풍경도 예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설맞이 온라인 문화 행사가 등장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설날이 오면 퍼레이드 등 풍성한 설맞이 행사로 수천 명이 모이던 LA 차이나타운. 하지만 올 설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팬데믹으로 모임과 외출이 자제되면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Usually it's a huge event, a big special holiday that all families come together, friends come together. 비대면 설날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대신 새로운 설 문화도 등장했습니다. 설날 축하 행사를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버추어 설날 전통 공연이 마련되고 영상을 통해 각 나라의 설날 음식을 소개하고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Celebrating the food that's associated with the celebration and the arts and crafts. We have a lot of fun activities for the whole family. 비대면으로 가족의 정을 나누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정성스럽게 준비한 구디백도 전달됐습니다. 팬데믹 속 맞이한 설날. 화려한 설 행사도 없고 가족과의 만남도 줄었지만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아쉬움을 달래며 내년 설엔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설날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는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코로나로 지친 한인들을 위로하고 경기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LA 한인타운 식당 5곳에서 한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거지만은 10몇 불짜리 떡국이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좋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LA시 12지구 잔니 시의원도 설날을 맞아 오늘 오전 존 F 케네디 시니어 하이스쿨에서 1,500개의 설날 구디백 증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살해 협박 전화를 건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캐스토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빗 카일 리브스가 바이든 대통령 살해 협박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남성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베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지난 1일 다시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러 가겠다, 비밀 경호국을 죽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브스는 표현의 자유라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협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5만 달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역겹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몇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뤄왔다고 소개한 뒤 램지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당한 피해자를 지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며 램지 교수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역시 트위터를 통해 역겹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주말 북텍사스의 폭설과 더불어 역대급 추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빙판길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북텍사스 대부분의 지역이 최저 3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와 함께 월요일까지 3에서 6인치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폭설과 추위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여행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고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변 가족과 반려동물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등 5개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은 오늘 백악관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미국이 국내선 승객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전반적인 수요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탑승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더욱 많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만큼 진단 검사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지난달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앞둔 2살 이상의 국제선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마스크를 허위로 배달하는 사기 행각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관 베터 비즈니스 뷰로 BBB는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발신된 것으로 적힌 의문의 마스크 택배를 받은 사람이 급증했다며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수출 업체들이 주문하지 않은 값싼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내 판매량을 허위로 늘리는 일종의 사기 수법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브러싱 스캠이 금전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문하지 않은 소포를 받을 경우 전자상 거래에 쓰는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미 전역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중국발 소포가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이는 나중에 브러싱 스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될 보통주 수량과 공모 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총 매출은 119억 7천만 달러, 순손실은 4억 7,49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쿠팡의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300명대인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하루 전 같은 시각보다 34명 줄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후반, 많으면 4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확진자 75%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시 영생교 승리재단 시설 관련 확진자가 123명으로 늘었고 서울 구로구의 헬스장에선 15명이 확진돼 구청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24시간 사우나와 서울 중구 콜센터, 은평구 요양시설에서도 신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와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됩니다. 정부는 밤 9시까지인 수도권의 영업 제한 시간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에 대한 일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300명대 중반인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거리 두기 2.5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지만 계속되는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소말리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남수단, 세계 곳곳에 파병된 한국 장병들도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이역 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이 설 연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9,000km 떨어진 소말리아 해역. 태극기를 단 4,000톤급 구축함 최영함이 힘차게 나아갑니다.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에서 우리 상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청해부대. 바다 위에서 힘찬 새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악화하는 중동 정세. 레바논에서 감시 정찰 임무를 맡고 있는 동명부대 장병들도 평화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도처럼 듬직하게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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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위를 나는 비행기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리고 모래바람을 뚫고 밤낮 없이 고된 특수전 훈련을 받는 아크 부대원들. 이역 말리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타지에서 바라보는 새해 태양이 참 멋지지만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꼭 일출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남수단에서 재건을 돕고 있는 한빛 부대원들. 해마다 설이면 현지인들과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세계 곳곳에 파병된 우리 장병은 1000여 명.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기원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제가 복귀했을 때 아빠, 엄마와 함께 자유롭게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살배기 아이 엄마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재혼을 위해 혼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죽은 아이의 아동 수당은 매달 챙겨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아이의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이 엄마에겐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살던 집에 방치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발견되고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있다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서 살인 혐의로. 엄마는 6개월 전 재혼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지난달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소하러 갔다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곳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어떻게 사망에 이른 것인지 또 숨진 아이를 왜 방치했는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범행에 연루된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제 FA컵 16강전 도움 기록이 2개에서 3개로 정정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도움으로 정정된 건 에버턴전 전반 종료 직전 라멜라의 골로 연결된 손흥민의 이 패스입니다.
처음엔 수비 맞고 골절된 뒤 라멜라에게 연결돼 도움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패스가 득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뒤늦게 도움으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도움 3개, 데뷔 첫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33경기에서 17골 1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30개를 기록해 지난 시즌 작성한 개인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도움에선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첼시는 2부 리그 반슬리에 진땀승을 거두고 FA컵 8강에 합류했습니다. 상대에게 슛을 14개나 허용하면서 수차례 실점 위기를 넘기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에이브러햄이 확실한 한 방을 꽂아 넣으며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후반 4분 골키퍼에게 막힌 슛이 다시 발에 걸리며 얼떨결에 선제골을 넣은 사우샘프턴. 종료 직전은 골키퍼가 부랴부랴 걷어낸 공이 발 앞에 떨어진 덕에 손쉽게 추가 골까지 넣었습니다. 울버햄턴을 꺾고 3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유럽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이 클럽 월드컵 정상에 올랐는데요. 무려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주축 공격수 밀러가 경기 직전 코로나19 감염으로 빠진 뮌헨. 전반 18분 키미히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에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레반도프스키가 공격에 가담한 걸로 판정돼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6분 뒤엔 자네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며 전반을 0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균형이 깨진 건 후반 2분. 레반도프스키의 헤더가 골키퍼를 맞고 흐르자 파바르가 재빨리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결승골로 뮌헨은 피파 클럽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와 컵대회,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하며 최강자의 위용을 가시했습니다. 한참 공을 지켜보던 이 선수, 슬금슬금 옆으로 움직이더니 공을 향해 내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요란한 동작과 달리 결과는 홈이었습니다. 골키퍼가 아예 공을 잡아버렸습니다. 마지막 키커마저 막힌 팔메이라스는 결국 알-아울리의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와 계약이 임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속팀 기아와의 FA 계약을 포기하고 빅리그 도전에 올인한 양현종 선수. 댈러스 모닝뉴스의 텍사스 담당 기자인 에반 그랜트는 자신의 SNS에 양현종의 텍사스행이 임박했다며 선발로 고려해볼 선수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텍사스는 7년 전에도 양현종에게 영입 제안을 했지만 낮은 액수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아시아컵 남자농구 예선이 대표팀 출국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개최국 카타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기대를 모았던 괴물고등학생 여준석 선수의 대표팀 데뷔전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던 스피스 선수의 환상적인 샤디글인데요. 홀컵을 지나치는가 싶더니 강력한 백스핀으로 되돌아와 쏙 들어갔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